과학이 톡톡 쌓이다 사이다 시리즈 바이러스 저자 김선자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이러스인데요. 혹시 마스크 벗고 일상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바이러스를 잊고 계신 건 아닌가요? 바이러스를 나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생각하고 늘 염두에 두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오늘 이렇게 바이러스 이야기를 다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바이러스와의 슬기로운 생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기 전에 우리 친구들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많이 궁금했어요. 바이러스는 무조건 나쁘다라고 생각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아니면 좋은 바이러스가 있다고도 생각하는지. 그래서 좀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 80% 정도가 부정적으로 나왔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마스크 쓰고 학교 생활 제대로 못하고 이제 그런 불편함 때문에 이제 투영된 결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바이러스가 무조건 나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지구는 바이러스의 행성이라는 책도 있듯이 이제 수많은 종류의 바이러스가 이미 우리 지구 생명체와 같이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포유류에는 한 32만여 종의 바이러스가 이미 있거든요.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공중에도 수많은 바이러스가 떠 있고요. 그래서 지구는 바이러스의 행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이러스로부터 탄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이러스는 사실 너무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아서 화석으로 발견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흔적, 사람 몸속이나 주변 환경에 지구상 생명체에 모두 들어있다고 했는데요. 그 화석이 바로 우리 몸 안에 있습니다. 그 예로 인간은 태반 동물인데요. 그 태반을 만들어주는 유전자가 바로 바이러스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 안에 바이러스의 흔적이 우리 뇌 안에도 있는데요. 신경물질을 전달해서 기억력을 담당하는 아크 유전자라는 것이 있는데 이 유전자가 바로 바이러스의 단백질 껍질에서 유래한 바이러스의 한 조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바이러스가 인체의 면역 기능을 갖게 했다라는 증거도 있습니다. 지구상에는 바이러스가 많이 퍼져 있다고 했는데 사실 육지보다 해양에 바이러스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해양에서의 바이러스 역할은 아주 중요한데요. 해양 생태계를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바다 안에는 수많은 세균들이 있는데 세균들이 이분법으로 증식을 하다 보니까 수십 분만 지나도 어마어마한 세균 숫자가 늘어나거든요. 아마 바다는 세균으로 가득 찬 걸쭉한 죽 형태의 이제 바닷물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해양 생태계가 아마 무너질 거고 이때 박테리오파지가 바닷속에 있는 세균을 잡아 먹습니다. 그래서 세균의 밀도를 조절을 하게 되는 거고 우리가 보통 들이마시는 산소의 60%가 해양에서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만약에 해양 바이러스 박테리오파지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쉽게 공기를 마시기가 쉽지 않았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바이러스, 우리한테 유익한 바이러스도 있고 몸에 나쁜 바이러스도 있는데 그 바이러스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바이러스는 우선 라틴어로 비루스라고 읽는데 독이라는 뜻입니다. 모양도 참 다양해요.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동글동글한 모양만 상상을 하지만 광견병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총알 모양의 나선형 모양을 하고 있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박테리오파지, 해양 바이러스는 무슨 이렇게 달 착륙선 같이 생긴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기 바이러스인 아데노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뭐 육각형의 모양을 하고 있고 뾰족뾰족하게 이제 돌기를 달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너무 작아서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럼 어느 정도 작은지 머리카락이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바이러스는 나노미터 단위의 크기예요. 그래서 나노미터는 1미터를 10억 개로 나눈 아주 작은 단위인데 머리카락 지름보다 한 1000배 작고 세균보다도 10배 이상 작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보통 20에서 500 나노미터 정도의 다양한 크기의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나노세계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코끼리를 우리가 세균이라고 생각을 하면 코끼리 등짝에 앉은 개미 정도 크기가 바이러스 크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박테리아, 바이러스 많이 헷갈리는데 박테리아는 세균이에요. 세균과 바이러스의 가장 큰 차이는 세균은 세포벽으로 이루어져 있는
세포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바이러스는 안에 유전 물질이랑 세포벽이 없어요. 그래서 바이러스는 사실 세포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균은 어떤 생명 활동을 스스로 할 수 있지만 바이러스는 스스로는 어떤 생명 활동을 할 수 없어서 살아있는 세포 안에 들어가서 기생을 해서 자기의 증식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이러스랑 박테리아의 또 다른 차이가, 박테리아는 이분법으로 증식을 해요. 그래서 2개가 4개가 되고 4개가 8개가 되고, 그렇지만 바이러스는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세포 안에서 자기 복제를 한 다음에 수백 개씩 세포 밖으로 방출을 시킵니다. 제가 바이러스를 세포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혼자서는 증식을 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바이러스는 생물일까요? 아니면 무생물일까요? 사실은 답은 생물도 아니고 무생물도 아닙니다. 어떤 살아있는 세포 안에 들어가서 기생하기 전에는 혼자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그때는 무생물 상태이고, 살아있는 세포로 들어가서 기생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제 생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 용어로 비세포성 반생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친구들이 겨울 되면은 감기에 자주 걸리거든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유독 감기에 잘 안 걸리는 친구가 있어요. 그 원인이 뭘까?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이물질, 바이러스가 될 수도 있고 먼지가 될 수도 있고 세균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몸 안에 들어왔을 때 1차적으로 방어하고 그것들을 이겨내는 그런 이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면역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는 걸리고 어떤 친구는 잘 감기에 안 걸리고 하는 이유는 사람마다의 이제 면역력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어떤 이물질들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이제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작용하는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밖에서 먼지가 눈에 들어오면 눈을 깜빡거리고, 그 다음에 눈물이 나고, 그 다음에 또 기침이 나고 재채기가 나고,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피부, 코, 눈을 통해서 1차적으로 외부 물질을 방어를 합니다. 1차 선천 면역이라고 있는데, 외부에서 바이러스나 세균 등 이런 이물질들이 내가 아닌 남이 들어왔을 때 1차적으로 작용하는 게 선천 면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처음으로 작용하는 게 내 몸 안에서 인터페론이라는 방어 물질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백혈구가 막 생성이 돼서 이물질들을 막 공격을 해요. 그 다음에 또 NK 세포라는 게 있어요. 자연살해 세포라는 게 있는데, 이 세포가 감염된 세포들을 파괴하고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1차가 있으면 2차가 있는데요. 2차는 조금 더 똑똑하게 작용을 해요. 2차 면역은 적응 면역이라고 해서 기억을 하고 있다가 외부에서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오면 선별적으로 공격을 하는 게 바로 적응 면역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비세포라고 하는 데서 이제 항체가 형성이 됩니다. 바이러스를 딱 붙들고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세포 밖에서는 항체가 막아주는데, 이미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감염된 세포는 누가 막아주냐? T세포가 기다리고 있어요. 감염된 세포 안에서 바이러스들이 또 감염 증식이 일어나고 있으면 그것들을 죽여주는 역할을 T세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바이러스가 우리 인체에게 유익한 바이러스도 있고 이제 인체를 아프게 하는 바이러스도 있는데,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도 나쁜 바이러스는 아니에요. 그냥 박쥐 안에서만 사는 착한 바이러스였는데, 자연 훼손, 그다음에 생태계 파괴, 이런 행동들로 인해서 박쥐랑 같이 바이러스가 우리 인간 세상으로 오게 되면서 이제 인간들을 괴롭히게 된 겁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들은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이 건강하려면 동물도 환경도 모두 건강해야 한다라는 이런 원헬스 개념을 우리 친구들이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바이러스와의 슬기로운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우리 친구들이 궁금한 사항이 더 있으면 사이다 시리즈에서 만나요.